우리가 꺾은 느낌이 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도 모로코 팬들이 네. KFA 와가지고 댓글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거죠. 네. 네. 세인트 뭐 조현우 뭐 어쩌고 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인트 거죠. 조씨들이 좋은 일 하네요. 네. 대한민국 여자 축구 대표팀 콜린베로가 월드컵 탈락을 했습니다. 사실 조별리그 3라운드 갈 때까지도 가능성은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뭐 킹우의 수가 있긴 했죠. 네, 우리가 5대 0으로 5대 0 이상으로 대승을 하고 저쪽 경기장에서 콜롬비아가 모로코를 잡아주면 굉장히 좀 조건이 복잡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뭐 중계 들어갈 때도 그렇고 많은 팬분들도 그렇고 16강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번 때 좀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여자축구가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끝내기를 좀 바랬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정말 그 마음이 이뤄졌고요. 전반전 6분이었나요? 조소연 선수가 정말 그 아주 멋진 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리드를 잡았고 이게 우리 이번 여자 월드컵 역사상 첫 선제골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제골은 처음이다. 네. 오. 게다가 이 골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우리가 많이 가져갔고 독일이 너무도 눈에 띄게 당황을 하면서 야 독일이 지금 피파 랭킹 2위거든요. 이번 때 강력한 우승 후보고 근데 앞 경기에서 콜롬비아한테 완전히 당했고 우리한테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으니까 완전히 라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당황을 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서 완전히 피치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던 시합이었습니다. 이 시합 사실 앞선 두 경기하고 완전히 달랐어요. 경기 내용 진행 자체도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도 그렇고 선수 구성이 좀 바뀌긴 했어도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그래서 콜린베 감독이 공개적으로 좀 약간 저격 발언했잖아요. 선수들에 대해서 한국 WK 리그 선수들 느리고 한국 여자축구 전반적으로 네, 느리고 뭐 안 뛰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그게 큰 그림이었나? 선수들의 뭔가 오기를 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 완전히 네. 다른 경기 내용을 보여주면서 가장 강한 팀을 상대로 그리고 이날 3명을 콜린베 감독이 선발에 바꿨는데 그것도 좀 주요를 네,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주 선수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아니고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이영주 선수가 2022년 7월 달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무릎 십자인데 1년 넘게 경기를 안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13개월 만인가 경기를 처음으로 뛴 게 이제 어제였는데 굉장히 모험적인 시도였죠. 그래서 경기 시작 전부터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 선수가 정말 킬러 패스 비롯해가지고 정말 공수주의를 잘해줬고 또 KC 유진페어 선수 2007년 6월생이니까 진짜 어린 거 아닙니까? 여자 월드컵 역사상 최연소. 네, 네. 그렇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원톱 나와가지고 정말 잘해줬습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상대 독일 수비를 정말 괴멸이라는 표현 과장을 하면 제대로 독일이 빌드업을 못하게끔 방해를 했고요. 앞선 경기에 박은선 선수가 나왔었는데 박은선 선수가 포스트 플레이 훨씬 잘하고 공격적으로 위협적인 선수지만 뛰는 양에 있어서는 좀 안 되기 때문에 뭐 운동량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을 정말 케이시페어 선수가 앞에서 수련 박사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천가람 선수 입시 대표팀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던 이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나와서 정말 이 선수도 수비형 윙어처럼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 포인트를 줬던 변화들이 굉장히 그 성과를 냈고 또 지소연 선수가 매경이 다 잘했지만 이날도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독일 대표팀을 우리가 꺾은 느낌이 드는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자막도 독일 격파라고 썼는데 독일을 탈락을 시켰고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우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카잔의 기적 얘기를 많이 하면서 예. 그때 전 독일이-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피파 랭킹 1위였잖아요,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인 독일을 우리가 탈락을 시켰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겨서 탈락시켰고 이번에 똑같은 방향으로 또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튼 독일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선발 11명 중에 8명이 볼프스부르크 소속이었어요. 볼프스부르크가 남자로 치면은 뭐 인터밀란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면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네.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팀의 주전 8명을 그대로 가져와서 분데스리가 우승팀 바이에른 뮌헨 선수 2명을 거기다가 넣고 또 대표팀의 핵심인 올림픽 리옹에서 뛰고 있는 프랑스 리그 우승한 선수 1명 넣고 요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력이나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또 신장도 우리는 170 넘는 선수가 1명인데 얘네는 170 안 넘는 선수가 1명이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차이를 극복을 했던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전 정말 대단하다. 물론 탈락은 아쉽고 앞선 1, 2차전 졸전은 너무도 실망스럽지만 이 독일전만 놓고 보면 정말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의 길이 남은 승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날 우리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다른 경기장의 동시간대에 콜롬비아하고 모로코가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로코가 앞서서 우리한테 1대0으로 이겼지만 독일한테 6대0으로 대패를 했던 팀인데 이 팀이 독일을 꺾고 콜롬비아를 잡았습니다. 잡고 네. 우리가 추가 시간이 15분인가 그랬어요. 우리 경기 안 끝났잖아요. 우리 경기 끝나는 거를 마치 우리가 포르투갈전 끝나고 가나 우루과이전 끝나는 거 지켜봤던 것처럼 딱 경기장에 선수들 모여가지고 휴대폰 보면서 그리고 우리 경기 끝나는 순간 울면서 정말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데자뷰도 되고 정말 기분이 묘했던 감동이 일었던 그런 일정이 아니었나. 뭐 약간 남 좋은 일을 시켰다는 차원에서는 그 카즈네 기적 당시 멕시코 사람들이 네. 한국에 대해서 지금도 모로코 팬들이 네. KFA 와가지고 댓글 남기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거죠. 네. 네. 고맙다. 뭐 세인트 뭐 조현우 뭐 어쩌고 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세인트 거죠. 조씨들이 좋은 일 하네요. 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H조에서는 피파 랭킹이 앞서는 2위 독일하고 17위 대한민국이 떨어지고 27위 콜롬비아, 77위 모로코. 70몇 위였습니다. 네, 이 두 팀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확실히 저는 모로코 올라간 게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모로코가 지금 축구 열기가 남자 대표팀 지난 월드컵 때 상황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그 여자 네이션스컵에서도 모로코 개최였는데 준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4강전 결승전 관중이 5만 명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이 여자 대표팀 인기도 장난이 아니고 감독도 프랑스 레전드 출신의 감독을 또 영입을 해와가지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게 뭐죠? 뭐요? 히잡이요? 히잡 쓰고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팀으로는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팀인데 이렇게 16강까지 가서 우리가 못 가는 마당에 뭐 굉장히 또 보기 좋은 풍경을 또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이제 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이번에 좀 결국에는 이정희미를 거둔 셈이 됐지만 월드컵의 어떤 현황이나 대표팀 운영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1, 2차전 좀 아쉬웠고 또 콜린베 감독의 어떤 전 태도에 대해서 실망한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선수들 그리고 본인도 지금의 우리 여자 축구의 모습에 본인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유체이탈 화법 같은 네,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좀 앞으로 뭐 그게 좀 발전의 토대가 되면 참 좋겠지만 서로 상처만 좀 주고받은 느낌도 좀 있어서 그때 발언 때 삼선 내부 분위기도 굉장히 좀 쌓였다는 얘기를 들었기도 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좀 그래 솔직히 여자 축구 인기 여러분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솔직히 저희들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신경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 부분들을 뚫고 이 선수들이 이뤄낸 성과라서 대단하지만 앞으로 또 이런 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세계적으로는 여자 축구에 대한 투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자 월드컵도 역대 최고 규모로 네. 치러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여자축구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축구를 하는 여성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번 대회의 전반적인 그 조별리그에서 나타난 많은 이변 네. 그리고 뭐 약간 전력 평준화에 가까운 현상의 근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독일을 비롯해서 피파 랭킹 1위에서 10위 사이에 있는 팀 중에서 세 팀이 조별리그를 못 들었어요. 독일이랑 또 어디였더라? 브라질도 네, 탈락했고. 브라질, 캐나다 세 팀이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습게 보고 왔던 팀들이 어라? 저 나라는 여자 축구를 예전에 아예 안 하던 나라였는데 몇 년이 지나고 이번 대회가 와서 보니까는 그 나라 여자 축구를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번 대회가 유독 이변이 많았습니다. 네. 그 저변이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좀 빡시게 좀 바짝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변이라는 게 이번 대회에서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고 필리핀도 승했었고 근데 일본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일본만이 그 어떤 비교적 체구가 작은 동아시아 팀들이 살아남는 법을 월드컵 우승 즈음하면서 확실히 깨치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동아시아의 맹주였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이제 굉장히 한국보다 심하게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런 동아시아 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빡세게 해서 네. 예, 뭐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체구가 기본적으로 큰 나라들이
여자 축구 저변 자체가 더 넓고 더 빡세게 하기 때문에 생존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긴 한 것 같아요. 네, 조별리그에서 일본이 유이한 전승팀이었고요. 잉글랜드하고 일본만 전승을 했고 일본이 최다 득점팀입니다. 피지컬의 차이를 극복하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여자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늘 일본이라는 예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그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참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좀 그런 우리의 내적 라이벌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발전되는 모습을 모두 함께 응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